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자동 필터 개념하고 비슷한데요. 자동 필터를 여러 개 쓰면서 그리고 행과 열을 내가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 필터는 딱 행과 열 그 표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지 숨기고 내가 원하는 건 숨겨서 보여주는 형태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기능이 더 확장된 거라고 보면 돼요. 피벗 테이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갖다가 다양한 형태로 내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열과 행을 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하는, 자동필터처럼 원하는 것만 딱 나오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약하고 분석해서 보여주는 대하형입니다. 즉, 자동필터처럼 내가 눌러서 선택만 해주면 원하는 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감춰버려요. 그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보셔야 또 이해가 하실 거니까. 자, 섹션 11번 문제인데요. 11번을 제가 열어볼게요. 자, 이런 표가 있어요. 지금은 얼마 안 돼서 하는데, 만약에 이게 500명이나 1000명의 데이터예요. 아니, 어떤 물품이 막 우리 500개, 1000개가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뭐, 결제를 올 때도 과장님, 부장님한테 올리면, 과장님, 부장님이 엑셀을 잘 쓰면은 그냥 알아서 보겠지만, 못 쓰는 사람이 이래주면, 자기가 원하는 거 보려면 어떻게 해요? 한참 찾아보고 눈으로 다 따라가야 되겠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피벗 테이블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를 눈으로 다 찬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썼던 게 뭡니까? 요거 클릭하고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썼죠. 자동 필터, 지금 범위가 잘못 잡혔네요. 자, 자동 필터라는 걸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 필터 주게 되면은, 자, 여기 제목 행에 이렇게 뭐가 붙죠, 그죠? 그리고 내가 부서를 갖다가 경리가만 모아서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죠? 맞죠, 그죠? 요거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요 표를 먼저 범위를 딱 잡습니다. 뭐, 안 잡은 상태에서 먼저 잡고, 피벗 테이블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면 새로운 거 넣는다 삽입에 갑니다. 우리 차트처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넣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삽입 새로운 걸 넣겠다. 자,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이 하고 있죠. 자, 요 버튼 누르면 테이블도 넣고 차트도 넣습니다. 피벗 차트는요,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표 형태를 가지고 와갖고 그걸 차트로 만드는 걸 우리가 피벗 차트라 그래요. 개념은 얘하고 똑같아요. 차트인데 단지 원본이 이 표가 아니고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다 해서 피벗 차트입니다. 됐나요? 자, 먼저 피벗 테이블을 만들게요. 그럼 이거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지금 자동으로 범위 잡아준 게 반짝반짝하죠. 그죠? 범위를 미리 잡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죠? 외부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표를 쓸 거니까 이렇게 잡고, 자, 그 다음에 이 피벗 테이블 어디다 넣을래 묻습니다. 새로 하나 만들어서 넣을래 시트를, 아니면 여기 같은 곳에 넣을래. 저는 같은 곳에 넣어볼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 하는데 어디부터 넣냐? 여기 16번부터 넣어라. 여기서부터.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요런 게 하나 생겨요.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서 요거는 바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제목행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제목행들이 알아서. 제목행이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죠? 자, 요걸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보고선이 열 레이블이니 행으로, 즉 열로 표시할래, 행으로 표시할래, 이런 거 묻는 겁니다. 행은 이제 아래로 요렇게 이제 행으로 여기 요렇게 아래로 행으로 비교하는 걸 바로 행 레이블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하겠다 그러면 내가 행으로 쓸 거, 보고서로 쓸 겁니다. 보고서는 자, 이름을 하겠다. 그럼 이름을 요렇게 끌고 가면 돼요. 끌고 가서 보고서 필터에 넣으면 됩니다. 2003에서는 페이지라는 항목이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름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행으로는 우리가 부서명을 넣자. 부서명을. 그럼 행으로 부서가 들어가요. 이렇게 행으로 부서가 들어갔죠. 그죠? 부서가 따다닥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열이라는 거, 열은 요쪽이죠. 그죠? 열로는 내가 직급을 표시해볼까? 라고 했습니다. 탁 누르면. 자, 1-1급, 2-1급. 직급이 딱 들어갔죠. 그 행과 열. 여기다 여러분이 넣기만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해줘요. 얘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안에다 데이터를 내야 돼요. 이제 분수가. 경리가이면서 1-1급인 사람의 뭐 평균 합계를 해줍니다. 자, 뭘 낼 거냐면, 기본급을 값에다가 끌어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기본급이 합계가 지금 돼 있죠.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경리가인데, 1-1급인 사람이 합계가 요렇다. 1800이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1800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기획가인 사람은 1-1급이 없네요. 영업가는 1-1급이 있었네요. 그 사람들 합계 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또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뭐예요? 재세금도 내가 합계를 한번 내보자. 그러면 이번엔 재세금까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기본급의 합계, 재세금 1-1급에서 2개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러니까 보기가 싫어요. 0 보기 싫네요. 그죠? 이러니까 보기가 차버렸습니다. 이걸 만약에 기본급, 재세급에서
행으로 주면 참 좋겠더라.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때는 이 시그마 값을, 여기 값이잖아요. 값을 여기 열로 하지 말고 행으로 표시해 달라라고 딱 누르면요. 행으로 보세요. 기본급, 재세금. 기본급, 재세금. 이러면 좀 보기 쉽죠. 그죠? 아까 그거보다는 이게 더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자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행으로 표시할지, 열로 표시할지. 실제 여기는 열로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재세금도 열이고, 요 필드 값이고, 상여도 필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걸 내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거 보고 디자인을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또 얘를 하고 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나는 원하는 사람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름이라는 걸 내가 보고서로 줬습니다. 얘를 눌러서요, 내가 원하는 사람 박달재 씨만 딱 누르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박달재 씨만 딱 나와요, 데이터가. 자, 또 다시 가서, 뭐, 여러 항목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성, 이영감 씨도 같이 해라. 그럼 박달재 씨와 이영감 씨를 같이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데이터를. 자, 다시 눌러서 이번엔 모두 하고요. 다시 모두 하고, 이거는 그대로 두되, 내가 어떤, 자, 행레이블로 우리가 격리가하고 이런 거 저쪽으로, 여기서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획가하고 인사가만 내가 보여달라고 하긴 누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획가하고 인사가만 딱 정리해야 됩니다. 또 요래 놓고 또 열레이블은 기획가하고 인사가이긴 한데, 열레이블에서 다시 2-급만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가, 인사가 중에서 2-급만 딱 보여주죠. 자동 필터보다 훨씬 확장된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게 되면요, 원하는 데이터면 이렇게 딱 뽑아볼 수 있고, 디자인도 바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에요. 이 화면을 이용해서 여러분 디자인 하시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끌어 놓으시면 되고, 합계도 아니에요. 평균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합계 말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값 필드 가서, 합계는 별로다. 나는 평균을 보자. 아니면 개수를 하자라고 하면요, 이게 기본급은 개수가 나타나요. 한 명밖에 없네요. 그죠? 한 명. 요거는 2-1급에 하면서 2-2급에 있었고, 다 요걸 합치니까 2명이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원하는 대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피벗 테이블이에요. 다양한 형태로 요약 분석해서 대하 형태, 즉 내가 눌러서 선택만 하면 그것들이 표시되는 대하 형태의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입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기도 마찬가지요. 100% 나온다고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삽입에 갑니다. 삽입에. 데이터가 아니에요. 삽입에 가서 표에 가면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삽입이라는 항목에 가서, 삽입에 가서 여기 있죠. 표에 피벗 테이블. 그래서 새로운 거 넣는 거니까 삽입입니다. 자, 원본 데이터 종류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표 안에 있는, 내 엑셀 범위에 있는 어떤 값이 아니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 뭐 가져올 수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가져올 수 있고, 액세스라는 것도 가져올 수 있고요. 엑셀 자체도 가져올 수 있고요. 일반 데이터도 내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도요. 자, 행과 열의 위치를 변경해서 다양한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 새로운 워크시트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새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에 넣을래? 묻습니다. 그죠? 이렇게 위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차트와 똑같습니다. 자, 또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 그룹별로 집계 가능해요. 또 그룹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룹을 안 주는데, 자, 있으면 지금 그룹이 크게 필요 없는데, 만약에 이게 숫자들이 쭉 날렸어요. 내가 어떤 점수 형태를 하는데, 빵점부터 100점까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점이고 40점이고 뭐 60점, 7점, 8점 있으면, 그렇게 보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에서 10점까지 몇 명, 2에서 20점에서 30점, 이렇게 10점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점부터 해가지고 100점까지 막 여러 명 있어요. 수십 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보기 어려우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룹이라는 걸, 지금 그룹이 없네요. 그룹이라는 걸 줘가지고, 여기서 줘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면 지금 그룹 줄 수 없는 겁니다. 숫자들이나 날짜나 시간이 있으면 그룹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묶어서 한꺼번에 그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룹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원본 데이터 변경 시,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원본이 변경이 됐어요. 그럼 반드시 뭐 해줘라? 새로 고침을 꼭 해라. 우리 차트는 원본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됐죠. 맞죠? 그죠? 손댈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피벗 테이블만큼은 원본이 변경돼도 변경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기획가하고 인사가를 보게 해놨는데, 다시 한번 다 보기 할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다 보기 할까요? 자, 이렇게 다 보기 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1-1급이 경리가가 한 명이죠. 1-1급 경리가 한 명 있네요. 요 한 명 있죠. 그죠? 근데 여기 경리가가 또 있었어요. 3-1을 내가 고쳤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1-1급인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가지고 1-1급으로 고치겠죠. 그죠? 1-1급. 그럼 얘가 2명이 돼야 됩니다. 그죠? 맞죠? 자, 이제 엔터 쳐볼게요. 한 명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고쳤는데, 그러면 이 원본하고 얘는 완전 틀린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차트나 이런 거는 우리 고쳐주면 바로 적용돼서 차트가 막 변하죠. 근데 피벗 테이블은 원본을 아무리 고쳐도 얘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클릭하고요. 새로 고침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새로 고침이 어디 있냐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도 되고요. 여기 가셔서 새로 고침을 찾아갖고 하셔도 되고. 자, 그게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새로 고침이 있고. 맞죠? 그죠? 요걸 꼭 눌러주셔야 된다. 그래야 원본에 변경된 내용이 여기 적용이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꼭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원본 데이터 변경된 게 여기에 적용돼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그러면요? 자, 제가 여기 2가 되든 2가 안 됐어요, 지금요. 그럼 여기 새로 고침을 눌러볼게요. 2가 되는지 보세요. 새로 고침. 자, 새로 고쳐라. 됐죠. 바뀌었죠, 그죠? 원본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시험에 잘 묻는 문제입니다. 자, 반드시 원본이 바뀌었다면 새로 고침을 꼭 해라. 자, 그리고 피벗 차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차트는 우리가 일반 표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얘는 방금 이렇게 피벗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 피벗 차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값을 가지고 차트가 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트는 똑같아요. 똑같은 이런 차트가 똑같습니다. 그 대신 자, 원본이 얘라는 거죠. 얘. 그죠? 얘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위치도 마음대로 차트이기 때문에 새 워크시트로 넣어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죠? 차트 워크시트를 만들어도 되고 여기다가 다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새로 만들어도 되고 원래는 새로 안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이 범위를 이렇게 줘놓고요. 자, 여기에 삽입에 가서 요걸 누르게 되면요. 요겁니다. 피벗 차트를 요거 눌러서 주로 만들어요. 아예 차트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다면 요거 만들면 돼요. 요걸 누르면요. 피벗 테이블을 따로 안 만들어도 됩니다. 피벗 차트를 만들면 기억하세요. 피벗 차트를 내가 만들려고 누르면 피벗 테이블도 같이 만들어지더라. 반드시 같이 만들어집니다. 왜요? 차트는 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 원본이 바로 피벗 테이블이니까. 그냥 차트만 떨렁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피벗 차트를 만들기 딱 누르면요. 여러분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자, 제가 범위를 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범위를 줬죠? 그리고 여기 가서 피벗 차트 만들기 딱 누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요. 나오고 여기다 기본에 넣고 요번에는 요 밑에다가 만들자라고 클릭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피벗 차트 만드는데도 피벗 테이블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릅니다. 보세요. 요게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근데 여기 차트가 따로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없으니까 차트가 따로 있죠. 자, 이제 끌어다 넣으면 됩니다. 자, 이름을 아까처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자, 부서명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직급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기본급을 여기다 갖다 놓고 자, 상여금을 여기다 갖다 놓자. 그럼 보세요. 피벗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피벗 차트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그죠? 그러니까 피벗 차트를 만들면 반드시 피벗 테이블이 같이 만들어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만들어진다. 알았죠? 자, 이것도 위치 바꿀 수 있죠. 그죠? 위치로 내가 다른 곳으로 바꾸면 됩니다. 피벗 차트 도구라는 곳에 가면 위치를 또 바꿀 수 있게끔 위치 여기 있죠. 차트 이동. 그죠? 이거 누르면 내가 새 시트에 넣을래, 워크시트에 넣을래 이런 것도 된다는 거. 자, 피벗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차트로 피벗 테이블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 차트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맞죠? 차트들은 원본이 변경되면 자동됩니다.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새로 고침해야 된다고 얘도 피벗 차트도 새로 고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피벗 차트를 작성하면 피벗 테이블도 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본이 되니까, 원본 데이터가 되니까. 자,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 피벗 테이블을 삭제했다. 그러면 피벗 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일반 차트로 변경된더라.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피벗 테이블을 지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벗 차트 상태가 아닌 피벗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냥 데이터는 유지하면서. 됐나요? 피벗 테이블이 없어짐으로써 일반 차트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됩니다. 피벗 차트가 아닌.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피벗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벗,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이아웃이 바로 디자인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여기다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끌어다 놓으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행으로 입력할 어떤 값을 열로 입력한 데이터들, 또는 여기는 요 값, 어떤 합계를 낸다거나 평균을 내. 그죠? 수식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주로. 자,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을 확인한 후 필드 구역의 항목을 아래 부분의 강경역에 내가 알아서 넣어서 디자인을 하라는 겁니다. 실기시면은 여러분이 딱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끄다 넣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기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이름은, 성명은 행레이블로 하고, 학생지들은 열레이블로 하고, 연구과제 논문 수당은 갑레이블로 하되, 연구과제는 평균을 하고, 이거는 연구 논문은 합격하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벗 탭을 바로가기 위해서 필드 목록 표시라는 걸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더라. 가끔 이걸 여러분이 X로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 닫아버리면요, 이게 안 떠요. 이걸 클릭하더라도.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걸 내가 모르고 닫아버렸어요. 그럼 지금 얘를 클릭했는데도 안 뜹니다. 얼른 떠가지고 내가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당황스럽죠, 그죠? 그때는 당하지 말고 이거 오른쪽 버튼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필드 목록 표시라는 요걸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다시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로 닫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이 닫으신 거예요. 바깥에 클릭하면 없어지고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이 클릭이 되면 나타나게 돼 있는 건데 꼭 하시다 보면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거 X로 닫는 분들이 있어요. 닫아놓고 실기시험 갖고는 잘못했다 고쳐야지. 행가 이래 바뀌었어요. 클릭했는데 안 나와요. 근데 당황합니다. 이제 감독관한테 손 들고 물어요. 절대 안 맞춥니다. 감독관님은요. 도로 여러분들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안 보셨어요? 하면서 막 화를 팍 내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뭔가 물으시면 안 가르쳐요. 절대 안 가르칩니다. 물으면 도로 화를 내니까 질문상 하지 마세요. 그죠? 시험 전에 질문하고 이래야 돼. 시험 후에 질문하면 더 화냅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요거 안 나타나면 내가 X 닫았구나. 오른쪽 버튼에서 필드 목록 표시하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요 내용이 요겁니다. 혹시나 없어도 요걸 하면 나타날 수 있더라. 자, 그룹화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날짜나 숫자나 이런 게 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가 가능하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날짜나 숫자를, 여기 날짜가 됐을 때입니다. 날짜가 됐을 때, 1부터 됐을 때, 시작은 1이고, 끝은 1000이다. 단위를 100으로 줬다면, 이게 어떻게 표시되냐면요. 내가 이제 그룹화를 했다면, 첫 번째 항목에는 1, 그리고 110변이 됐으니까, 1에서, 이래갖고, 99가 되고요. 두 번째는 100이 되고요. 100이 되고, 그 다음에 199가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0이 되고, 그 다음에 299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해서 1에서 99 사이 있는 값 가지고 어떤 합계를 내고 평균을 내고, 100에서 199 있는 거 어떤 합계나 평균을 냅니다. 이렇게. 원래는 1도 있고, 1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100도 있고, 10도 이렇게 섞여 있겠죠. 이러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가 보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화를 해서 아예 요약을 해버린 겁니다. 합계를 그룹화한 거예요. 1에서 99 사이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탁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그룹화예요. 숫자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숫자가 아닌 날짜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내가 연월일이냐, 아니면 시간일 때 마찬가지예요. 그럼 시간도 우리가 어떤 그룹화할 수 있죠. 1시간 단위로 한다거나, 2시간 단위로 묶어서 그 2시간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합계를 낸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날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반 숫자일 때는 이렇게 물었고요. 그 다음에 날짜나 시간일 때는 이렇게 물어요. 창이 알아서 바뀌어서 나옵니다. 지가 알아서. 내가 선택을 안 해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필드의 숫자나 날짜된 필드를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할 수 있더라. 바로가기, 해당 필드에 바로가기 위해서 그룹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날짜나 시간에 따라서 이 창이 알아서 지가 뜬다는 겁니다. 내가 정해주지 않아도. 됐나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 이게 피벗 테이블 그룹화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자, 아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게 바로 이 내용 있죠. 새로 고치면 꼭 해야 된다라. 즉, 원본이 바뀌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때 자동으로 안 바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 고침을 해라. 어디요? 옵션에 가면 새로 고치면 요 단추를 누르거나 요거 누르거나, 그죠? 요거 눌러도 됩니다. 바로 그냥. 아니면 여기 눌러가서 새로 고치면 다시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어디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고치면 피벗 테이블 안에서 아무데나 가서 오른쪽 버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벗 테이블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새로 고치면 해야 된다라고 이 방법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동으로 변경된다 나옵니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죠? 자, 새로 고침을 해야 되더라.